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신 직후에 미국 시장 보고 놀라신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와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높게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크게 밀렸고요. 인플레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 밤 사이에 2.67% 밀렸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부담스럽다 보니까 다우 지수 역시 680포인트나 밀려서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4.2%나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월간 물가 상승일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였던 3.6% 상승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물가가 오른 것이 확인이 됐고요. 워낙 가격 변동성이 컸던 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이 물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역시 3%로 꽤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고 또 연준도 긴축 정책을 써야 한다는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식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이 자본 조달이 많이 필요해서 이자가 오르게 되면 부담이 커지게 되는 종목들이 바로 기술주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빵주는 물론이고요. 엔비디아, AMD, 테슬라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했던 이런 종목들도 역시 크게 내렸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기간이 되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이 될 때에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에너지, 금융주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발생하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클라리다 연은 총재는 이번 물가지표를 바라보면서 물론 이번에 나왔던 물가지표는 놀랐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물가가 올랐다는 점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푸보TV입니다. 주당 순손실이 0.59달러를 기록했는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푸보TV는 약 9% 넘게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레모네이드입니다. 혁신적인 보험 스타트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었죠. 주당 순손실이 0.81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18%나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도미노 피자는요,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헤지펀드 투자자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 빌 에크먼이 도미노 피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6% 지분 확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0.7% 올랐고요. 자, 달러 제너럴은 미국의 다이소 혹은 천원샵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달러 제너럴에 대해서 RBC 캐피털에서 섹터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3.7% 하락했고요. 자, 유니티도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적자가 축소됐고 또 이번 실적을 바라보면서 스티펠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유니티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니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 약보 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 가격인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또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사이버 공격 등 여러 가지 유가 상승 요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 한때는 1% 넘게 유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바이든 대통령이 24시간 내에 사이버 공격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좋은 뉴스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상승 탄력이 꽤 많이 축소가 됐고요. 현재는 0.78% 오르면서 65.79달러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빠른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도 같이 올랐고요. 지난 밤 사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것이 금값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현재는 1% 넘는 하락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815달러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죠.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7%를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섭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더 봐야 한다라는 키워드인데 저도 시황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물가 지표를 바라보고 주요 인사의 발언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날 이 예상치를 상회한 CPI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물가 상승 그 자체도 그 자체지만은 연준이 이에 따라서 조기 긴축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이제 주요 인사를 통해서 지표를 더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4월 물가 지표에 놀랐다라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그리고 외부 전망보다도 훨씬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라고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은 이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가 상승분의 그 대부분이 일시적이었음이 입증될 것이다라는 발언 또한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도한 수요가 공급에 좀 우위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지속력이 있음을 좀 입증을 하고, 그리고 물가가 결국은 연준의 목표치를 벗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조치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물론 덧붙였고요. 또 지난 4월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서도 놀랐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경제지표에 좀 노이즈가 있다, 굴곡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화정책 전환 전에 증거를 충분히 모을 것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CPI 지표를 좀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에도 이게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 이제 워낙 작년 4월이 물가가 안 좋았던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을까요? 네, 아무리 이렇게 주요 인사가 좀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표에서 거기에 좀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그런 이 증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고변동성 항목을 뺀 근원 CPI도 YOY 기준으로 3%나 상승을 하면서 컨센서스 2.3%를 굉장히 많이 비트를 했기 때문에, 좀 상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공포감이 고조됐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표를 좀 찬찬히 뜯어보면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점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경기 회복을 좀 반영을 해서 수요가 급증한 부분에서 가격 상승이 좀 두드러졌어요. 중고차와 트럭 가격이 YOY 기준으로 21%나 상승을 했고, 항공편 가격도 9.6% 상승, 그리고 네. 호텔 가격도 8.1%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쉘터라고 얘기를 하는 이 주거와 관련된, 거처와 관련된 가격 같은 경우에는 YOY로 2.1% 상승하기는 했지만은 전달 대비해서는 0.4%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 역시도 MOM 기준으로 0.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 전문가들도 통상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반응을 조금씩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일단 이 시점 4월 지표만을 뜯어놓고 본다면은 일시적인 요인이 그래도 많이 작용한 물가 지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에 많이 상승한 재화 가격 그리고 운송 부분의 좀 가격보다는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집값 이런 네.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가격이 뛸지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실제 보니까 그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뭐 중고차 트럭 가격이고 또 항공편 가격이고 호텔 가격인데 이게 작년 4월에 전혀 이용 못했던 것들이니까 가격 상승이 좀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상적인 공급이 100이고 수요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때 당시와 또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공급에 많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급이 80으로 줄어들고 수요가 120으로 경기 회복을 좀 반영해서 뛰다 보니까 지금 유독 좀 물가 상승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급 부분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풀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공급이라도 100으로 좀 맞춰진다라고 한다면은 물가 상승세가 그래도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게 연준 주요 인사라든지 일단은 월가 전문가들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지표를 보고 놀란 그 가슴은 좀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리플레 플레이어라고 제가 키워드를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뭐 이번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간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인플레로 가고 있는 경로이긴 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는 시기에 잘 나가는 종목들은 무엇일까? 과거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잘 나갔을까? 그걸 CNBC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CNBC에서는 과거 인플레가 발생했던 시기에 연평균 9% 이상 성장했던 기업을 찾았는데요. 여기에는 뭐 나이키라든지 텔라다인 테크놀로지, 에퀴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2000년대 들어서 인플레가 발생했던 두 개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가 첫 번째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이 두 차례의 시기 동안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잘 나갔었냐 이렇게 CNBC에서 실제로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눈에 띄는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텔라다인의 경우에는요. 지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 동안 뭐 30% 안팎의 상승을 보였었고 이번에도 약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퀴닉스도 한번 보면 에퀴닉스는 지난 그 과거 인플레가 발생했을 당시 뭐 30%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여전히 상승 여력은 16%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에퀴닉스는 워낙 이 데이터 센터 리치이다 보니까 요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기대감도 맞물려서 에퀴닉스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도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 인플레이션 당시 뭐 11%에서 약 23%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고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21%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에너지 기업 당연히 들어가겠죠. 발레로 에너지라든지 코노코필립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갔고 항공주 가운데 알래스카 에어라인, 다나허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어요, 본부장님. 그 가운데 저는 좀 언급됐었던 나이키, 텔레다인, 그리고 에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궁금하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주가는 동반 하락하긴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나이키와 텔라다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이키에 대해서 지금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평균 투자 의견이 매수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166.8달러입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업사이드를 꽤 많이 보고 있으면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텔라다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고 목표 주가도 488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 월가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프리스가 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투자 의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스트리트 하이, 월가 최고치인 192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운동복이라든지 의류 수요가 매우 강력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중국에서 신장지구에서 생산하는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 좀 인권 탄압과 관련된 그런 재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매운동과 관련한 좀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대다수 IB는 그래도 단기 영향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하락세가 또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티그룹 같은 IB에서는 이 신장지구 관련 이슈 때문에 최근에 또 중립으로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판단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거 인플레이션 당시에 좀 긍정적으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이 투자 의견들은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주 기업 없는 우주 ETF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뭐 안고 없는 찐빵이네요. 예전에 뭐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은 네. 모 예능 프로에서 그 홍철 없는 홍철팀 기억나시나요? 네네. 예, 그런 게 또 이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좀 패러디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게 우주 기업이 빠진 우주 ETF가 될 판이라서 그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명 이 투자가인 이 캐시 우드의 우주 탐사 ETF죠. ARKX인데요. 지난 이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에 이 버진 갤럭틱 주식을 29만여 주를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거의 전량을 매도한 셈이 됐는데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말에 이 ARKX가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잃었습니다. 네. 시험 비행과 우주 여행 상용화 등이 좀 연기가 또 됐고 그리고
회장이라든지 창립자 등의 주요 인물들의 주식 이 매도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0일 정도에 주가가 23달러를 하회하자 절반을 매도했던 이 아크 인베스트인데요.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을 이 버진 갤럭틱이 발표한 이후에 이번에도 또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이제 단 7,622주만 남게 됐고, 그리고 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단 0.02%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이외에도 당사의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ETF죠. ARKQ에서도 지금 버진 갤럭틱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오늘 약 22%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버진 갤럭틱도 한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정말 선풍적인 열광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좀 모습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ARKX는 우주항공 ETF라고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투자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 들어간 기업들이 이게 진짜 우주항공 기업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주 기업들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항공주는 뭐 다 잘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포트는 좀 어떻게 변했을까요? 론칭 당시에 비중 1위가 3D 건설 정보 모델링 기업 트림블이었죠. 네네. 그때 약 한 8%였는데 현재도 ETF.com의 자료에 따르면은 8.9% 정도 비중을 나타내면서 1위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당사 3D 프린팅 ETF가 6% 정도 비중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이 역시도 어떤 돌려막기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이 처음에 론칭 당시에 있었었는데 현재는 징둥닷컴이 6.3%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 ETF는 3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 기업인 크레토스라든지 L3 해리스,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등의 기업들도 좀 포함이 많이 돼 있으면서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좀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한 달간의 흐름은 약 한 마이너스 6%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나면서 물론 좀 하락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은 성장주 전반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 ETF가 3월 말에 론칭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사실은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또 랠리를 보였던 구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기상으로는 이 같은 ETF에는 좋지 않은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시우드의 한마디면 시장에 들썩거렸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캐시우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의 여론이 조금 더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